농아 안녕하십니까. 2주간의 핫앤콜드 저는 또 진행을 맡은 김영현 기자이고요. 옆에는 또 이동환 기자, 또 저희 또 농구계의 산 증인 우리 루더바의 정신적 지주 또 박상혁 기자를 모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루키더 바스켓 박상혁입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지만 정말 한 달을 버티다가 이제 나왔습니다. 예, 앞으로 좀 좋은 농구 소식 전해드릴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와. 아니 근데 산 증인이라는 표현 너무 하신 거 아닙니까? 아니 또 아니죠. 저희가 또 2주간의 핫앤콜드 또 박상혁 기자까지 모셔서 또 셋이서 이제 3인 체제로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저희가 이번 2주간의 핫맨으로 꼽은 선수는 부산 KT 소닉붐의 박지원 선수입니다. 예, 그렇죠. 예, 네. 박지원 선수가 지난 주말에 현대모비스전, 전자랜드전 이제 다 뛰었는데 두 경기 모두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고 지금 KT가 연승 행진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그 중심축 중에 한 명이다. 최근에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또 그 기록을 또 댓글창에서 또 기록을 세세히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셔가지고 우선 데뷔전이었던 12월 5일 현대모비스전에서는 18분 7초를 뛰면서 8.6 리바운드 3 어시스트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경기죠. 6일 전자랜드전에서는 26분 35초, 시간이 좀 더 늘어났습니다. 3 리바운드 6 어시스트 1 스틸 1 블록. 네. 이 선수가 이제 두 네. 경기 뛰면서 22분 21초를 출전했고 7.5점, 4.5 리바운드, 4.5 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신인이 일단 올 시즌 신인 중에 바로 이렇게 경기 투입된 적은 이 선수가 거의 처음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경기밖에 아직 안 뛰긴 했지만 존재감이 이 정도로 있던 선수는 올 시즌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는 데뷔 전에 신데렐라 이런 개념이 있었는데 최근 들어서 사실 신인들이 들어오자마자 경기 투입된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좀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고, 특히 그 KT의 주전 가드인 호은 선수와 좀 연대 때 같이 백코트를 맞춰보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어떤 KT의 팀 전술에 좀 아직 더 녹아들 필요는 있겠지만 일단 호은 선수 호흡이 맞고요. 그 다음에 어떤 박지원 선수 신장이 있기 때문에 역시 허운 선수가 있다면 앞선 수비가 좀 약간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해소되면서 좀 KT의 좀 그 어떤 가려웠던 곳을 잘 긁어주는 선수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수비적인 면에서 활약도 되게 좋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전자랜드전에서 김낙현 선수 전담 맡고 했단 말이에요. 물론 최근에 이 김낙현 선수가 체력적인 문제라든지 여러모로 페이스가 좀 떨어져 있긴 했지만은 이 전자랜드전에서 이 김낙현 상대로 보여준 박지원의 스틸이나 블록 같은 것들은 이 선수가 왜 어떤 수비적인 면에서 포텐셜이 굉장히 높은 선수로 평가받았는가를 좀 증명해주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경기 보면서 좀 불안한 모습들이 있었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름 상황에서 스크린 대처도 좀 불안하고 이랬는데, 근데 워낙 이제 박상혁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장도 크고 윙스팬도 196cm예요. 거기다가 이제 기본적으로 대학 때부터 워낙 이 활동량이 좋다 보니까 그런 어떤 에너지 레벨로 메우는 그런 수비들이 또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서 KT에겐 여러모로 좀 이득인 것 같고, 더불어서 사실 KT가 이 박지원이 오기 전에 허운의 백코트 파트너가 누구 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 고민이 작년부터 사실 계속됐죠. 그리고 최성무가 입대를 하면서 더 이게 좀 고민거리였는데 이 박지원의 합류로 이게 한 번에 해소가 되는, 일단 두 경기만 보면 그런 느낌입니다. 네, 그 이동환 기자 말대로 KT로서는 좀 전력 상승 효과가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저는 다만 이제 박지원 선수가 메인 가드가 되기 위해서는 슈팅력의 보완은 필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쵸? 예. 예, 그게 참 대학 리그 연대 4년 내내 있으면서 박지원 선수 좀 이렇게 약점이었어요. 신장도 좋고 앞선에서 수비를 하다가 스트리엔 빠른 트랜지션의 속공이나 여러 가지가 다 좋았는데 이 외곽 슛이 안 들어가다 네. 보니까 자꾸 무리하게 슛에 자신 없으니까 노마크가 나도 안쪽으로 파고들다가 오히려 험불이 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연대에서는 그런 점을 좀 그 이정현 선수랑 같이 뛰면서 좀 상쇄를 했는데, 김혜영 기자가 말한 것처럼 박지원 선수가 어떤 리그에서 어떤 지금 시내를 넘어서 정상급 가도 올라서기 위해서는 그 외곽 슛 성공률을 높이는 게 좀 필수 관건이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첫 두 경기에서 보면 현대모비스 전자랜드는 일단 박지원에 대해서 굳이 세깅을 하진 않았거든요. 이게 이제 아무래도 루키 때문에 굳이 그런 수비를 안 한 건데, 이게 경기가 거듭될수록 이제 세깅을 하는 팀들이 분명 생길 건데 그때 이제 슈팅 성공률을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끌어올리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냥 이제 세깅을 안 해도 지금도 스크린이 걸려도 3점 슛을 던지지 않고 그냥 패스를 주고 네. 본인이 빠지거나 아니면은 던져야 될
오픈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제 돌파를 선택하거나 네. 확실히 좀 본인이 자신감이 많이 없어 보이는 게 좀 느껴졌는데 이 부분만 좀 보완하면 정말 간만에 또 굉장히 좀 저희가 기다리던 또 그쵸. 대형 신인이 또 나오지 않을까. 또 정통 가드에 대한 또 니즈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박지원 선수가 좀 그런 가드로 성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 또 2주간의 콜드맨으로 뽑은 선수는 인천 전자랜드 엘리펀치의 헨리 심스 이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참 외국인 선수죠. 그리고 전자랜드의 어떤 1옵션인데 일단 좀 평가는 무늬만 1옵션이다 이런 얘기가 많습니다. 안타깝지만 올 시즌 기록 18경기 뛰었는데 20분 10초를 뛰었어요. 뭐 좀 전에 언급했던 박지원 선수가 2경기지만 22분 21초를 뛰었고 뭐 좀 국내 선수보다 좀 출전 시간도 좋고 기록도 13.5점, 6.4 리바운드. 사실 좀 1옵션의 외국 선수라 치고는 좀 초라하죠. 특히 이제 전자랜드가 1라운드까지는 좀 뭐 이제 에릭 탐슨 또 다른 선수가 수비와 리바운드에서 국내 선수들을 살려주고 이제 정영삼이나 전현우 이런 국내 선수 득점이 김낙현, 이대현 이런 국내 선수 득점이 살아나면서 살아날 수 있었는데 이제 2라운드 뭐 이제가 되면서 아무래도 국내 선수들의 수비가 좀 강해졌죠. 근데 그런 점에서 외국 선수의 득점이 살아나 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해줄 심스 선수가 지금 못 해주고 있어서 지금 최근 전자랜드가 연패를 타고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상대 외국 선수와 매치업이 됐을 때 이 선수가 뭐 외곽 성향의 선수라면은 높이에서 우위를 가져가 주면서 뭐 골 밑에서 쉽게 공격 리바운드를 따내야지 이런 모습, 그리고 풋백 득점도 많이 쌓아줘야 되고, 또 장신 선수끼리 매치업 됐을 때는 상대 장신 선수를 어느 정도 수비해내면서 자신도 뭐 한 15점 정도는 꾸준히 넣는 모습, 사실 그런 게 이제 진짜 1옵션 외국 선수의 모습인데 지금 사실 어떤 매치업에서도 사실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설사 상대팀이 2옵션 외국 선수를 데리고 와도 심스가 뭐 존재감을 발휘한다든지 전자랜드가 그 매치업의 우위를 노리고 공격을 펼칠 수 있는 어떤 메리트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사실 에릭 탐슨이 엄청난 활동량, 리바운드 이런 걸로 진짜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이게 헨리 심스에게 굉장히 많은 자극이 됐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근데 지금까지 드러난 걸로는 사실은 헨리 심스는 거기까지인 선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고, 결국에는 이제 헨리 심스가 이 정도에 머물다 보니까 김낙현, 이대현에 대한 부담감이 커지고, 말씀하신 대로 상대들은 이제 그 두 명만 어떻게든 잡으려고 이렇게 나오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전자랜드 연패에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근데 저는 또 하나는 현재로서 전자랜드 팀 컬러에 맞는 선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네, 말씀하신 대로 리바운드라든지 뭐 전자랜드 같은 경우에는 탄탄한 수비 그리고 활동량, 뭐 공격에서는 좀 가드진 위주의 투앤 게임이 이루어지는데 헨리 심스가 여기서 그 하나도 부합되는 선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의 전자랜드는 사실 김낙현 위주로 판을 짜야 되는 게 맞는데 헨리 심스가 과연 김낙현의 파트너가 맞느냐? 제대로 스크린을 걸었다가 그러니까 외곽 슛이 슈팅이 좋은 선수다 하면 김낙현하고 픽앤팝을 해주던가 이런 옵션이 확실히 있어야 되는데 그것도 아니고, 김낙현 선수가 또 2대1을 잘합니다. 이제 또 많이 성장을 하면서 2대2 게임도 잘 전개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메이드 마무리 능력이 전혀 좋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저는 이 선수를 빠르게 좀 교체를 가져가야 전자랜드가 좀 올 시즌 또 원하는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게 그거죠. 정말 에리 탐슨처럼 몸이 체격이 네. 좋고 힘이 좋아서 어떤 수비하고 버텨주는 스크린 이런 걸 잘해주던가, 아니면 득점력이 정말 좋아서 공격에서 2대2 픽했을 때 어떤 받아먹거나 주거나 최소한 수비를 끌어들이고 이런 거에는 이도저도지고 아닌 상황이고, 다만 김현희 기자 말한 대로 좀 교체가 필요해 보이는 건 사실인데 일단 좀 내부 좀 믿고 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코로나 상황도 있고 사실 좀 교체를 하기 원했다는 브레이크 타임 기간에 했어야 2주 자가 격리 여러 가지도 좀 맞물렸을 텐데 아직까지는 좀 보고는 있는데, 글쎄요, 좀 지금 외부에서 이게 생각하는 거를 전자랜드 내부에서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어땠을까, 분명 생각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그쵸. 직접 선수를 기용하고 운영하는 팀의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 농구를 보는 눈은 누구나 똑같거든요. 다만 여러 사정이 맞물리고 어쨌든 좀 선수를 더 믿고 가자는 그 생각이 큰 것 같은데, 좀 개인적으로는 심슨 선수가 좀 기대 많고 올라왔으면 좋겠고 아니다 싶으면 전자랜드도 뭔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그 헨리 심스가 원하는 그 기대치만큼 부응을 못 해주다 보니까 네. 모든 좀 비난의 화살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김낙현 선수에게로 좀 가는 분위기입니다. 뭐 김낙현 선수가 이 정도였다 뭐 이런 좀 에이스 모드 1라운드 때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다가 김낙현 선수도 좀 지친 모습인데 헨리 심스가 좀 많이 살아나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팀이 네. 이기고 지는 건 사실 특정 선수가 잘하고 특정 선수 못하고만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팀이기 때문에 5명 전원이서 어쨌든 코트에 누가 잘했건 못했건 간에 같이 코트에서 같이 이기고 같이 패배하는 거기 때문에 뭐 특정 선수 말하는 건 아닙니다만 역시 뭐 좀 약간의 비중이 큰 거는 무시할 수 없는데 네. 뭐 그렇다고 이제 김낙현 선수만의 책임도 아니고 사실 헨리 심스만의 책임도 아니고 좀 선수 그러니까 특히 유동 감독이 원하는 게 누가 부족한 선수가 있으면 다른 선수들이 메워주는 그런 농구를 좀 추구를 하거든요. 그래서 뭐 누구를 뭐 비난하고 그러기보다는 좀 선수가 좀 더 잘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네, 또 박상혁 기자가 말한 대로 좀 사실 구단도 모르는 게 아니고 유동훈 감독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또 휴식기 전에도 유동훈 감독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제 국내 선수들한테 미안하다. 네. 오늘 국내 선수들은 잘했다. 예. 근데 외국인 선수들이 그만큼 따라와주지 못하니까 분명히 해결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좀 전자랜드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좀 빠르게 좀 돌파구를 마련해서 전자랜드가 다시 1라운드와 같은 좀 돌풍을 일으켜줬으면 좋겠네요. 네. 네, 2주간의 핫앤콜드는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바! 농바.